우선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거 이퀄자가 잘 표현이 안 됐는데 un 이렇게 표현해요. un 그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n이 0보다 큰 구간에서는 모든 값이 1인 거. 그러니까 그 컨티뉴스 타임 신호를 샘플링을 한 거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n이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0인 값을 취하는 걸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한다. 중요하게 사용될 것이니까 잘 이해를 해 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유닛 램프 펑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죠. 유닛 램프 펑션 Rn이 NUN과 같은 형태로 된 유닛 램프 펑션 계속 증가하는 펑션 별로 그렇게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유닛 스텝 펑션 유닛 스텝 펑션은 이거는 펑션입니다. 컨티뉴어스 타임일 때에 임펄스 펑션이 있었어요. 임펄스 펑션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이제 같은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비교를 해보면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임펄스 펑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밑에 어딘가 있을 텐데 임펄스 펑션 임펄스 펑션 이라는 게 있어서 델타 이렇게 썼어요. 델타 오브 t 이렇게 썼고 델타 오브 t는 사실은 이게 그 말하자면 generalized function이라서 펑션 자체는 아니에요. 펑션은 아닌데 펑션 유사 펑션이에요. 펑션처럼 취급하는 거죠. 펑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펑션이라는 것은 모든 그 독립 변수인 t에 대해서 값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값이 존재하지 않냐면 t 이퀄 제로에서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t 이퀄 제로에서 이거 뭐예요? 무한대죠. 무한대 쭉.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한대니까 뭐 값이 없잖아요. 그 대신에 듀레이션은 제로고 높이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넓이는 1인 거. 그렇게 이제 제너럴라이즈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 관계되는 식이 있다면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닛 스텝 펑션이 하고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닛 스텝 펑션이 있다면 유닛 스텝 펑션을 이렇게 미분한 것이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닛 스텝 펑션이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 아닙니까? 유닛 스텝 펑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 미분하면 얼마예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0이죠. 여기 기울기가 0이죠. 여기만 기울기가 있어요. 여기만 기울기가 얼마예요?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한대, 이게 기울기잖아요. 미분이니까 기울기니까 무한대인 기울기가 하나 딱 있고 그래서 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사용하는 데는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 그런 뜻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거죠. 델타 나무다라는 걸 바꿔서 D 나무다. 뭐 이게 DT를 했어도 되는데 어쨌든지 이것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t까지 적분한 거. 그러니까 미분이 이런 관계라면 요것의 거꾸로는 이런 얘기예요. 적분은 UT다. t가 0보다 적을 때는 얼마예요? t가 0보다 적을 때는 없죠. 적분해봐 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델타 t라는 것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u 오브 t일 테고 델타 t라는 것은 t가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걸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값이 없어요. 뿅 뛰어가지고 무한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델타 t란 말이에요. 그러면 0에서부터 t가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까지 적분해봐야 값이 없는 거고 t가 0보다 큰데 여기까지 적분하면 1에 항상 1. 왜냐면 여기서만 1이 있어요. 여기서만 1. 적분한 게. 그래서 뭐 없잖아요. 여기 적분해봐야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값이 다 똑같아요. 그게 이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닛 스텝 펑션을 미분하면 임펄스 펑션이 되고 임펄스 펑션을 적분하면 유닛 스텝 펑션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델타 t에다가 델타 t보다는 t0 이럽시다. t0에다가 또 다른 펑션 f of t를 t에 대해서 적분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이거는 f of t0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이게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델타 t 마이너스 t0 이게 t 이게 이제 t 아이고 뭐라고 해야 되나 t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제로 t 이퀄 제로에서만 값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죠? 요것에 f of t의 dt다 이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자 그러면 이거는 f of t0다 뭐 이렇게 되는 것들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것하고 다르게 이제 두 번째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요 임펄스 펑션하고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델타 n이라고 해서 써요. 근데 델타 n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유닛 펄스 펑션 이렇게 불러요. 유닛 펄스 펑션. 근데 우리 책에서는 교재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유닛 임펄스 펑션 이렇게 불러요. 임펄스란 말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아요. 임펄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표 튀어가지고 값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걸 임펄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유닛 펄스이기 때문에 유닛 임펄스라고 책에서 하더라도 우린 이야기를 유닛 펄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좀 고급스러운 책에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책을 쓰는 사람들은 유닛 펄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구별이 안 될 때는 그냥 유닛 임펄스라고 해도 이산 신호에서 연속 시간에서 임펄스 펑션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닛 펄스 펑션인데 유닛 펄스 펑션은요. 유닛 펄스 펑션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유닛 펄스 펑션은 이런 거예요. 시퀀스로 쓰게 되면 1 이것만 시퀀스로 썼죠. 근데 왜 하나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1이니까. 나머지는 다 0이니까. 그리고 화살표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n 이퀄 0일 때만 1이라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유닛 펄스 펑션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유닛 펄스 펑션을 저기서 쓸 때 유닛 펄스 펑션을 뭐라고 했냐면 n이 0일 때는 1이고 n이 0이 아닐 때는 0이다 라는 것이요. 이거는 분명히 값이 존재하죠. 이건 진정한 펑션이에요. 아까는 이거는 구라였고요. 임펄스는 구라예요. 유사 펑션이지만 이거는 진짜 펑션이에요. 그래서 유닛 펄스 펑션. 스텝 펑션하고 관계는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좀 써보면 이걸 같이 써보면 이산 신호일 때는 요 두 개만 써보면 이산 신호일 때는 이게 어떤 형태로 되냐 하면 이렇게 미분이 아니라 이제 미분 방정식 이렇게 안 가고 이제 차등 이런 말을 써요. 차등 차이예요. 차이. 그래서 u의 n하고 u의 n하고 u의 n-1 하면 그게 델타 n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에 대응되는 것은 적분을 한 것이니까 적분이 뭐가 되냐면 썸이 되겠죠. 그래서 썸하기를 델타 n을 그냥 K를 썼네요. 델타 K를 변수를 바꿔줬네요. 델타 K를 K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N까지라면 N이 0보다 적다 그러면 0이고
n이 1보다 0보다 크다 그러면 1이니까 그게 un이 되겠죠. un. 요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할 때 이거 어떻게 이해했죠? 이거 우리 시험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지금은 다 했나 모르겠는데 그때 다 틀렸단 말이에요. 응? 그건 뭐예요?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 그러면 요건 뭐라고 그러면 돼?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u의 n 플러스 5다 이러면 이건 뭐예요?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n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이요. n이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는 0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인덱스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인덱스만. 그래서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n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런 값들. 에? 이게 이거라고요.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든지 뭐 또 이제 5 앞에 5가 붙든지 마이너스가 5 붙든지 이러면 마이너스 5면 뭐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요거는 이미 해결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5 요 방향으로 여기 이렇게. 에? 그러니까 우선은 요 안에 있는 거 인덱스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명확하게 그게 인덱스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런 뜻이에요. 거기 뭐가 오면 어때요? 전혀 상관없죠.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에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유닛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u에 마이너스 5n 플러스 7 이렇게 올 수도 있다고요. 겁나죠? 근데 겁날 거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마이너스 5n 플러스 7이 0보다 클 때는 1이란 얘기요. 그 반대인 경우 마이너스 5n 플러스 7이 0보다 작을 때는 0이라는 의미니까 그걸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인덱스라는 걸 이거 그냥 하나 통짜로 보면 돼요. 통짜로 봐서 그게 뭘 뜻하나. 여기 물론 마이너스 5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압축이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폴딩이 있어요. 그리고 7이 있기 때문에 시프팅이 있고 뭐 이런 거지만 의미상은 뭐 그냥 팍 가면 돼요. 어쨌든 유닛 펄스 펑션이라는 것이 아주 많이 사용될 테니까 그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유닛 디스크리트 타임 펄스 펑션의 성질, 유닛 펄스 펑션이에요. 유닛 펄스 펑션. 똑같은 거죠. 아까 여기에 예를 들었던 컨티뉴어스 타임에 예를 들었던 거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그것은 이제 부가적인 상황이겠습니다. 부가적인 상황 한번 가봅시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델타 n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었냐 하면 u의 n-1 이게 컨티뉴어스 타임일 때는 미분인데 이게 바로 델타 n이다. 델타 n이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un을 그려보면 어떻게 돼? un을 그려보면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다면 요거 먼저 그리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이걸 그리면 이제 인덱스를 보면 안다고 그랬죠? n이 어디서부터요?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어쨌든 여기서부터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겠죠.
거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합하면 뭐가 돼? 합하면 요거하고 요거는 캔슬되고 요거하고 요거 캔슬되고 요거하고 요거 캔슬되고 요거하고 요거 캔슬되고 요것만 하나 남았죠.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유니펄스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라고요. 그러니까 미분하고 관계되는 거. 왜냐하면 이것에 이제 컨티뉴스 타임의 관계가 DUT, DT가 델타 T라는 것하고 연계해서 외는 것도 좋지만 그림으로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상세가 되고 고기만 하나 달랑 남은 그 유니펄스다라는 거. 유니펄스. 두 번째가 결국 이거였어요. 델타 이제 이쪽엔 적분이었죠. 적분일 때 델타 나무다의 D 나무다 0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t라는 시간까지는 바로 이제 ut다 이렇게 갔으니까 이제 미분의 역은 적분이니까 그걸 다시 이산시간에 대해서 적용을 하자면 델타 k라는 것을 이제 썸을 가야 되겠지요. 인테그랄이니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n까지니까 n이 0보다 적으면 0이고 n이 0보다 크면 1이니까 그게 뭐냐? 유닛 스텝 펑션이다. 이렇게 간 거였어요. 여기까지는 앞에서 해결이 됐고 이제 샘플링 성질이라고 해서 세 번째 샘플링 성질 샘플링 성질 그거는 xn이라는 시퀀스들 중에 델타 n-n0만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인테그랄 했는데 나왔었잖아요. 여기 인테그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거하고 요거란 얘기는 이게 뭐일 때만 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알잖아요. 아까 이거는 n이 제로일 때, 인덱스가 제로일 때만 1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덱스가 제로일 때가 언제예요? n-n0가 제로일 때, 즉 n이 n0일 때잖아요. 그 n0로 바꿔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x의 n0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의미만 파악하면 그냥 쉬워요. 거기다가 그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했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거나 여기다가 델타 n-n0를 곱해준 거나 요거 다시 여기다 곱해준 거나 같은데 이거 뭐 굳이 써줄 필요 없죠. 그죠? 자, 샘플링 성질, 그 다음에 시프팅 성질. 시프팅도 마찬가지죠. 이게 샘플링은 그냥 썼네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직 감을 못 잡겠는데 델타 n-n0 이런 얘기 있고 샘플링 이걸 또 좀 더 구별해서 시프팅 성질 해서 xn의 델타 n-n0 대 그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모든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다라는 얘기는 그래봤자 n이 n0일 때만 값이 1이 남죠. 그러니까 이것은 x n0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닛 펄스 펑션의 그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이 다섯 번째예요. 컨볼루션 성질이라는 거예요. 컨볼루션 성질. 그래서 CT부터 먼저 살펴보면 CT에서 x of t하고 그 시스템을 대변하는 그 임펄스 펑션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D 임펄스 펑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얻은 것이냐 하면 이렇게 얻은 거예요. 시스템이 있다면
시스템이 있다면 시스템의 입력으로 뭘 준 거냐면 임펄스 펑션이라는 것을 입력으로 줬봤더니만 출력으로 임펄스 여기 펑션 그러면 안 되겠군요. 임펄스 리스폰스란 말을 붙입시다.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 임펄스를 주었을 때 반응이 생겨서 리스폰스 펑션. 오히려 펑션이란 말은 안 써도 좋겠네요.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것이 나오면 임의의 입력에 대해서 이게 출력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때 요것을 그 풀어 놓은 것이 x 오브 타우에 h 오브 t 마이너스 타우에 d 타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인테그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컨볼루션이라는 것이. 그 지난 학기 때 배운 내용이니까 저게 뭔가 그러면 곤란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디스크릿 타임일 때는 x 오브 n이라는 거하고 컨볼루션 하기를 h 오브 n이라는 것을 컨볼루션 하면 y 오브 n이 된다라는 것으로 갈 것인데, 이것은 이제는 n이라는 이산 시간이니까 인테그랄로 안 가죠. 이거는 이렇게 가요. 썸으로 가요. 썸으로 가서 x에 k 그리고 h에 n-k k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간다. 이렇게 표현된다고요. 그럴 때 요걸 잘 보세요. 요 인덱스하고 요 인덱스의 합이 얼마입니까? 에러는 요 인덱스와 요 인덱스의 합이 얼마입니까? n이에요. 그걸 늘 명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거 t라고 놓고 이걸 t-타우라고 놓으면 인덱스의 합이 얼마예요? 2t죠. 2t-타우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다고요. 그럴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덱스의 합이 요거하고 같은 변수가 되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자, 이게 컨볼루션인데 이게 컨볼루션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HN이라는 것은 XN이라는 것을 델타 N이라는 것을 주었을 때 역시 시스템에서 출력이 나온 것을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불러요. 임펄스를 주었을 때 임펄스 리스폰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때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이렇게 불러야 되죠. 유닛 펄스 리스폰스. 유닛 펄스 리스폰스 펑션 이렇게 불러야 말이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임펄스라는 것은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델타 t고 유닛 펄스라는 것은 델타 n으로 델타 n하고 델타 t는 전혀 다른 거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것이듯이 이것도 유닛 펄스라고 부르는 게 마땅한데 책이 그렇게까지는 세밀하게 신경을 안 써서 임펄스 리스폰스 그냥 불러요. 그냥 받아들이자고요.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부르든지 뭐 이런 거.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뭘 설명한 거냐면 컨볼루션을 설명한 거예요. 컨볼루션. 근데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그 중에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 컨볼루션 성질인데 어떤 것이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 x 대신에 이렇게 갖다가 델타 t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델타 t의 컨볼루션 h 오브 t라는 것은 지금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y 오브 t인데 저쪽에 가면 델타 타우에 ht 마이너스 타우가 있으면 d 타우 했을 때 이런 관계 이고 또는 이거 뭐 너무 길어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다시 요걸 이제 이렇게 써보도록 합시다. 요것을 x t 마이너스 타우에 h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쓰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요 인덱스하고 이 인덱스 합이 얼마입니까? 역시 t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든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쓴 것을 여기다가 접목을 하게 되면 x 대신에 지금 요걸 쓰는 거예요. 그럼 x 대신에 그걸 썼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t 마이너스 타우에다가 h 타우 d 타우 했으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h 타우예요. ht예요. ht.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임펄스 펑션을 어떤 것에다가 컨볼루션 해주면 그거 자체가 나온다 그런 얘기.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나왔잖아요. 여기다 임펄스 펑션을 갖다 대입하니까 출력이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y 오브 t지만 임펄스 펑션을 여기 그림 그렸듯이 임펄스 펑션을 입력으로 줬을 때 나온 출력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펑션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요. 지금 헷갈려 하고 있죠. 분명히. Continuous Time System 이렇게 씁시다. 임펄스 펑션으로 출력이 들어갔으면 나온 이게 입력으로 들어갔으면 나온 출력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임펄스 리스폰스. 일반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Continuous Time System에서 일반적으로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출력은 분명히 x of t의 convolution h of t 이렇게 우리는 구하는 것인데 입력이 델타 t로 들어가면 출력이 h of t가 나오는 것이 바로 요 정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입력을 요걸 줬다라고 보면 그러면 출력 y of t라는 것은 입력 델타 t에다가 컨볼루션 t를 했으니까 그때 출력이 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h of t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떤 펑션이든지 이거는 굳이 임펄스 펑션일 필요 없어요. 어떤 펑션이든지 임펄스 펑션을 컨볼루션 하면 그 펑션 그 자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지금. 그것이듯이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가 있는데 거기다가 유니펄스 펑션을 컨볼루션 하면 그 시도 자체다. 뭐 그 얘기예요. 네? 그것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 다시 그걸 이제 여기다 써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써보면 이게 이제 중요하게 사용되면서도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델타 n이라는 것과 뭐 xn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yn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xn이라고 쓰면 xn이라고 쓴 이것은 항상 이 유니펄스 펑션을 이렇게 컨볼루션 하면 그것은 그 펑션 그 자체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보면 서메이션 이렇게 되겠죠. 이 컨볼루션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델타의 k에다가 x에 여긴 뭐라고 써줘야 된다고요? 여기 뭐라고 써줘야 된다고요? 컨볼루션이잖아요. 그러면 n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인덱스하고 요 인덱스 합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n이요. 그죠?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n-k요. 네.
이렇게 쓴 거. 그래서 K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간다라고 쓰는 것이 곧 요 내용인데 그게 뭐하고 같으냐면 n이라고요. 왜냐하면 요 값들 중에 요게 값이 존재하는 거는 어떨 때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썸을 해가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0일 때만 값이 존재하잖아요. K가 0일 때면 X에 n만 남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서메이션 델타 X 이거부터 씁시다. XK. 그럼 여기 인덱스를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 이렇게 돼. 그럼 이때도 K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또 무한대까지 가는 동안에 요 값이 존재하는 건 언제만 존재해요? K가 얼마일 때? N일 때. 그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요. 무슨 값만 남아요? N만 남죠. 를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 결과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훈련을 자꾸 우리 쌓자고요. 그래야만 이것들이 의미한 바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샘플링 성질, 시프팅 성질, 컨볼루션 성질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넨셜 펑션도 우리가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A의 n승, A가 실수인 경우를 우리가 이제 사용한다 그러면 X에는 A의 n승의 파형은 A가 1일 때는 다 1이라는 거고 A가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라고 그러면 감소하는 함수일 테고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일 테고 더군다나 A가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면 감소를 하되 진동을 할 테고요. 그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역시 진동을 하는데 진폭은 1이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증가하는 듯 하는데 진동을 하면서 증가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수함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을 사용할 때 역시 컴플렉스를 쓰게 되면 그게 곧 뭐냐 하면 결국 정연파잖아요. 사인 플러스 코사인 이런 의미가 되니까 역시 주기신호인지 비주기신호인지를 분간해야 된다. 무조건 다 주기신호가 아니다. 그러니까 벌써 달라지는 거죠.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항상 주기적인 신호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역시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니까 굳이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신호의 기본 연산, 타임 시프팅, X n-0라는 것은 뭘 뜻하는가? 그러니까 xn이 저런 신호라 그러면 xn-4라는 것은 뭘 생각하면 돼요? 저거는 인덱스가 0일 때가 n equal 0라면 이거는 인덱스가 0일 때는 언제? n이 4일 때이죠. 그걸 1대1로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0, 4 이게 플러스 4라고 하면 마이너스 4. 그럼 이제 이걸 확인하고 나서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축에서 n0만큼 이동하는 것인데 n-4 이러면 shift right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n 플러스 4 그러면 shift left by 4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x의 n-4 그러면 shift right 오른쪽으로 해요. shift right by 4 x의 n 플러스 4 이러면 이건 shift left란 말이에요. by 4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shift right by minus 4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대표 순수로 뭐만 하나 외우면 돼요? 요것만 외우면 되죠. 요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뭐 4는 뻔하니까 마이너스가 있는 게 시프트예요. 시프트 라이트에. 그러면 그걸 이제 그림을 한번 봤으니까 그림을 항상 시프트 라이트 이러면 되니까 시프트 라이트. 마이너스가 붙은 게 시프트 라이트.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 그런 것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x of n이라는 것의 시퀀스로 x equal 0, x equal 1, x equal n도 있을 테고 n-1도 있을 테고 x equal n도 있을 테고 x equal n 플러스 1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보다는 이게 미래죠. 네? 시간이 점점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지금 얘기한 거하고 헷갈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n이라는 시간에서의 신호값. 요거는 그거보다 전 시간에서의 전 시간에서의 신호. 이거는 후 시간에서의 신호.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이제 헷갈려 하면 되는데 이거는 시퀀스로 나타낸 거고 이거는 펑션 자체, 함수 자체를 말할 때 n-n0라는 것은 shift right이라고 shift right이요. time reflection xn 대신에 x-n을 썼다는 것은 폴딩 했다 그런 개념이에요. 아까도 -5 이래가지고 폴딩 그랬죠. 폴딩 했다. 그럼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저기에서 x equal -5 그러면 0이잖아요. -5 그러면 0인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n 대신에 5를 넣으면 저기다가는 n 대신에 -5를 넣고 여기다는 n 대신에 5를 넣어야 그게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5일 때는 0이란 말이죠. 지금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여긴 다 0이에요. 000. 저기는 저쪽이 000. 그러면 이런 신호를 뭐라 그런다고요? 요 신호만 있다 그러면 이런 코잘 신호예요. 이거는 거꾸로 얘기해서 엔티 코잘 신호 이렇게 말해요. 엔티라는 말이 반대라는 뜻이잖아요. 코잘 신호, 엔티 코잘 신호. 스케일링,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a가 1보다 크면 저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x의 at, et 이러면 그러면 a가 1보다 크면 압축이에요.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확장이에요, 오히려. 그러나 이제 a 값에 따라 압축이 될 수도 있고 확장이 될 수 있는 거는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를 따라가는 듯 하지만 전혀 다른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항상 샘플링에 관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아주 이상한 신호가 되어버렸어요. 예제에 나와 있듯이 -1의 n승과 같은 저런 신호가 있는데 x equal 2n 그러면 이 연속 시간에서는 분명히 압축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1-1 이게 압축이 된다기보다는 1만 쓰이잖아요. 1만 그 신호로 갖게 되고 또 2분의 n 그러면 확장이 돼야 되는데 확장이 아니라 사실은 사이사이에 0을 갖다가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이 된다라는 것만 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